오페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유식한 척을 하고 싶은 해설을 맡은 포레스텔라의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관객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3층 끝까지 지금 관객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을 하늘이 공활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누구나 클래식은요, 시민 누구나가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연인데요. 그만큼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가수분이랑 조금 친한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곡목을 진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받아들일 마음만 가득 열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최초로 관람료 선택제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는 예술의 가치를 내가 정한다. 나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잘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다시 한번 큰 박수.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유식한 해설자를 알아보셨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나 클래식은요, 에센셜 특집입니다. 오페라의 에센셜. 바로 정수만을 쏙 빼서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이탈리아부터 오스트리아, 그리고 중국, 헝가리까지 가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좌석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여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김성진 지휘자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하면 저도 약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인사를 시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곡,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곡은요,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작곡가의 이탈리아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의 서곡이었습니다. 우리 코믹 오페라의 대가 로시니의 대표 작품인데요. 이 곡은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해결사이자 이발사인 피가로, 그는 그가 젊은 백작 커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을 그 좌충우돌을 담아낸 오페라입니다. 근데 피가로는 저랑 비슷해요. 타고난 재치꾼이자 몸지라퍼여가지고요. 동네 해결사를 자처해요. 그리고 본인이 막 여기저기서 피가로 이거 도와줘, 피가로 이거 도와줘 하는 거를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하는데요. 그가 막 자기의 충만해가지고 진짜 나 인기가 너무 많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들려드릴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입니다. 만능 해결사의 출근송을 우리 카리스마 있고 중후한 목소리의 바리톤 양준모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샤를 그노의 프랑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줄리엣의 아리아,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라 라는 곡인데요. 진짜 이 곡은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줄리엣?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작으로 바탕으로 하고 만들어진 프랑스 오페라인데요. 원수 가문의 소년과 소녀의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담아냈죠. 여기는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화려한 무도회의 시작, 바로 줄리엣의 생일 무도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줄리엣 부모님은 줄리엣이 정략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서 파리스 백작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근데 줄리엣은 사실 결혼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진짜 천진난만한 소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색한 자리가 끝나고 파리스 백작이 자리를 뜨고 난 다음에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보다는 젊음과 자유라는 달콤한 꿈속에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막 꿈속에 막 사는 그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이 줄리엣이 꿈꾸는
풋풋한 낭만의 아리아를 청아하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라노 박미화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가로부터 불러보시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줄리엣의 아리아 그리고 피가로의 아리아까지 듣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무대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연주회, 클래식 연주회에 오면은 또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감탄사가 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리아를 듣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아마 성악가 목소리로 브라보! 브라바!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고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자 가수 혼자서 노래를 했는데 와 이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기깔나게 잘한다 이러면 브라보라고 외치시면 되는데 해볼까요? 브라보! 브라보! 그럼 여자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브라바! 브라바!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2, 3층만 브라바! 여러분 2층에 3층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복수, 남남이거나 남녀거나 여여 어쨌든 2명 이상일 때는 브라비 다 같이 브라비 브라비!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브라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오페라의 지식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제는 우리 오스트리아와 중국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헝가리의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에 나오는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테너 아리아인데요. 오페레타는 뭔가 단어조차 좀 생소할 텐데 오페라보다는 공연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굉장히 경쾌한 노래들을 위주로 부르는 장르인데요. 근데 프란츠 레하르는 이 경쾌한 장르에 비극과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더해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미소의 나라 오페라는 미소의 나라는 곧 중국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빈에 살고 있는 귀족 리자라는 여인이 있고요. 중국에서 온 왕자 수총이 있습니다. 그 둘은 사랑에 빠지고요. 리자는 수총을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도 타양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다른 외지에서 살면은 굉장히 힘든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리자도 중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서 수총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수총이 그 위기를 느끼고 그녀에게 절박하게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햇살 같은 존재이고 나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리아가 이제 곧 들려드릴 Dein ist mein ganzes Herz입니다. 이 곡은 열정적이고 섬세한 테너 이명현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 곡인데요. wolfgang amadeus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빠빠게나입니다. 뭔가 이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재밌죠. 근데 빠빠게나는 과연 누굴까요? 빠빠게노라는 주인공의 여자친구인데요. 빠빠게노는 누구냐? 바로 주인공이 왕자 타미노를 도우는 감초 역할입니다. 왕자 타미노는요, 납치된 밤의 왕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났는데요. 그때 빠빠게노도 같이 그 모험을 떠나요. 근데 빠빠게노랑 이게 또 인물이 좀 겹치네요. 또 저랑 약간 겁쟁이의 수다쟁이. 네, 옆에서 있으면 귀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수다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저랑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꿈이 여자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예,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모험의 끝에서 빠빠게나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그 행복감에 둘이 이 듀엣 연주를 하게 됩니다. 서로의 반쪽을 찾아서 행복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 이 듀엣은요, 우리 결혼해서 아들, 딸 둘씩 낳고 잘 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경쾌한 리듬에 순수한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곡을 우리 소프라노 박미아 선생님과 그리고 양준모 선생님께서 환상적인 듀엣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먼저 테너 이명현님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죠, 여러분? 네.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입을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음악에 했을까요? 저도 나중에 제 사랑을 찾게 된다면 빠빠빠빠빠빠빠 약간 뽀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뭔가 음악으로 표현해낸 것 같은 그런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 누구나 클래식. 정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 고전. 그래서 뭔가 좀 에너지가 다운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정말 쉽고 재미있죠, 여러분? 네. 역시 누구나 클래식이 준비한 프로그램답습니다. 정말 두 분 빠빠게나와 빠빠게노 덕분에 발랄해진 분위기 덕분에 이제 다음 곡들은 조금 길어질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계속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총 4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3가지의 작품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조르주 비제의 프랑스 오페라 까르멘이 다음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모파탈 여인 까르멘과 그리고 젊은 군인 호세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세비야,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바로 컨닝페이퍼로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 작품인 세비야 이발사에 나왔던 배경이죠. 당시 19세기에 스페인은 굉장히 유럽인들로 하여금 낭만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세비야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런 러브스토리를 담아내기에 제격이었던 도시였던 거죠. 까르멘은 프랑스를 대표해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오페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초연 당시에는 굉장히 반응이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요, 오페라란 우아하고 낭만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는 집시도 있고요, 탈영병도 있고요, 밀수꾼까지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없었던 저돌적이고 자유분방함을 나타내는 까르멘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고 온 도시가 호평으로 잠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비제의 스승이었던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곡가 샤를 고노조차 그에게 호평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탓이었을까요? 3개월 동안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36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 까르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냐? 바로 1년 뒤부터 빛을 발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까르멘을 좋아했던 작곡가로는 브람스와 차이콥스키 그리고 철학자 니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오페라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곧 들려드릴 서곡도 아주 매력적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까르멘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가 3곡이 있는데요. 바로 하바네라라는 까르멘의 아리아, 그리고 이제 곧 들려드릴 에스카노 투사의 노래, 그리고 돈 호세 젊은 군인의 아리아 꽃노래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곧 들려드릴 투사의 노래는요, 우리가 다 알아요. 위에서부터 장까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맞습니다. 바로 그 곡의 원곡이 투사의 노래인데요. 이거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공포침을 제가 망치고 있네요. 아무튼 이 투사의 노래, 여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세종투장으로 바꿔줄 우리 양준모 선생님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오페레타로 또 넘어가 볼까 해요.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메리 위도우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가 뭔가 에너지가 좀 죽는 느낌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에너지 좀 죽지 마세요.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쓰고 아니고 오케이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상의 나라를 세워요. 이 메리 위도우에서 폰테베드로라는 가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곳 출신 여인 한나는 굉장히 남편이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진 이방인입니다. 그녀가 파리로 놀러 갔는데 폰테베드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녀가 가진 유산이 왠지 그녀가 파리에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파리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폰테베드로의 대사가 계획을 짭니다. 아, 폰테베드로, 우리 본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나온 새 남편감이 다닐로 백작인데요. 사실 그는 굉장히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와 한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요. 그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둘이 결국엔 사랑에 빠져서 부르는 노래가 이 4분의 3박자 왈츠고 립펜 슈가에게 입술은 침묵하고 라는 곡이에요. 왜 우리들 클래식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선배님들. 연떤떤 연떤떤 야나나나나 항상 뭔가 이 노래를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죽기 전에 나 왈츠 한 번은 주고 싶어. 그래서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치마 너무 입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혹여라도 제가 좀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곡은 설명이 없이 듣게 되면요. 이 곡 굉장히 슬픈 내용의 노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네모리노는 아디나라는 어떤 여인을 너무나도 짝사랑해요. 근데 그는 굉장히 힘도 약하고 자기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그럼 그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바로 약장수가 사랑의 묘약을 팔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의 묘약을 사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들을 이 사랑의 묘약에 담았는데요. 이 곡은 후반부에 그 아디나라는 여인이 네모리노가 군대에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그때 그 눈물을 본 네모리노가 나 좋아하는 거야? 그 감격에 빠져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우나 포르티바 라그리마인데요.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페라 아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 4곡의 곡 연달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4곡을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저 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어쩜 그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고 두 손 저는 하늘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집중을 잘 해주시고 이 음악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누구나 클래식 정말 우리 관계자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렇게 재미있게 클래식을 즐기다 보니까요. 마지막 순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여러분? 네. 저도요. 사실 좀 후련하기도 해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곡은요, 앞서 들려드렸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마술필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 완벽한 하이에프! 바로 밤의 여왕의 아리아인데요. 이 곡은 아마 한국에는 조수미 선생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프라노의 극강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바로 지옥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정말 이 곡은 밤의 여왕의 딸 타미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타미노 왕자가 모험을 떠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밤의 여왕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당이었던 거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려고 했던 밤의 여왕, 그리고 그녀가 복수를 하고 죽이라고 했던 자라스트로는 파미나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빛의 수호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 파미나가 성에 갇혀 있어서 굉장히 추위에 떨고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밤의 여왕 엄마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단검을 쥐어주면서 자라스트로를 죽여서 내 복수를 해줘. 네가 내 딸이면 복수를 해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데 네가 내
복수를 못하잖아? 그러면 넌 내 딸도 아니냐? 이렇게 하면 율곡이 바로 진짜로 다만 제가 그걸 못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 곡입니다. 오늘 이 곡을 불러주실 소프라노 박미화님은요, 마이센 극장, 독일의 마이센 극장에서 밤의 여왕의 역할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아,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사실 8월과 9월 해설 오페라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진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사석에서 유식한 척을 하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막상 진짜 팩트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어떻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다가갈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난세 선생님 지휘도 많이 봤고요. 그 해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서 많이 봤는데 그래 그냥 내 말투로 해야겠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대본을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해서 아마 작가님도 약간은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누구나 클래식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클래식 너무나도 좋은 이 클래식 공연이 우리만 볼 순 없잖아요. 입소문을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본에 넣지 않고 제가 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부탁하는 걸 좋아해요. 블로그에 많이 쓰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제가 잠깐 다른 나라인 가요계에 와 있지만 원래는 클래식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관중들에게 클래식을 대중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저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게 준비해주신 누구나 클래식 덕분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클래식이 한 발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누구나 클래식이 언제나 클래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9월의 해설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화 선생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더욱더 너무 뜨거운 열정이라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밤의 여왕의 아이라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포레스라 조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